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의 짐승 같은 제 삶이 너무 싫어서 누구에게 하소연하고 싶어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여자로 태어나서 언제까지 이런 치욕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싶은 생각에 요즘은 헛웃음만 나오고, 과연 나는 남자에게 사랑받을 가치도 없는 인생인가 싶어서 눈물도 나네요. 하지만 최소한 제게도 이런 굴욕적인 삶 이전에 아름다운 연애 시절이 있었단 생각에 눈물을 닦으며 그때를 회상해 봅니다. 맨 처음 연애를 해본 것은 18년 전, 제가 22일 때였지요. 저는 작고 허름한 창고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고, 저를 빼고는 다들 외근하는 직원들인 탓에 저만 사무실에 앉아서는 걸려오는 물건 주문 전화를 받고 그것을 메모하고 나머지 시간은 책을 읽거나 상념에 잠기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지루하고 무료함 속을 혼자 방황하다 점심시간이 오면 중국집에서 자장면을 시켜 먹었지요. 배달원은 제 나이 또래 남자였는데 그는 제가 심심하다는 것을 눈치챘는지 어느 날부터는 말도 걸기 시작하고, 때때로 퇴근 후에 뭐 하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자신은 도시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있는 별 볼일 없는 2년제 대학을 다니다가 잠깐 휴학하고 중국집 배달부를 하고 있는 거라면서 저와 그다지 뒤떨어지거나 월등하지도 않다는 것을 유독 강조하는 느낌이었죠. 저는 그저 말없이 웃으며 대충 말을 받아주었고, 이후로는 그가 사무실로 찾아오는 시간이 어느 틈에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첫 데이트는 퇴근 후에 근처 분식집에서 같이 저녁을 먹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그가 자신의 오토바이, 엄밀히 말하면 가게의 오토바이 뒤에 저를 태우고 바람을 가르며 드라이브도 시켜주었습니다. 그는 누나들이 그를 차례로 키워주었고, 제일 큰 누나는 아직도 그의 자취방 방값을 일정 부분 도와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병이나 사고로 한 분씩 다들 차례로 세상을 등지는 동안 그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누나들이 전화 상담원이나 예식장 뷔페식당, 백화점 여성복 코너에서 일하며 번 돈으로 학교를 마칠 수 있게 해주었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가족들과 싸우고 집을 나와서 겨우 구한 창고 같은 사무실에서 종일 외로움과 사투하는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저의 아버지가 돈을 벌겠다며 늘 뭔가를 시작하고 말아먹으며 우리 가족이 수도 없이 이사를 다니게 만드는 동안 가정의 화목은 점점 사라져간 것을 이야기하며 저는 서럽게 울었습니다. 저는 화목한 가정에서 가족끼리 조용히 서로 위하며 살고 싶은 바람을 이야기했고, 그건 그에게도 동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처지에 비슷한 나이라는 공통의 연대감으로 더욱 가까워져 갔고, 그 즈음에 그의 큰 누나가 저를 한번 보고 싶다면서 누나의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누나는 고생을 많이 한 모습이 엿보이는 억척주부였는데, 막내 남동생이 어떡한 세상에서 마음 힘들지 않게 살았으면 싶은 간절함을 내비치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의 성장 과정을 동생에게서 다 들었던 것인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고 잡아주는 손길이 다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와 그의 가족들과는 친형제 비슷하게 정이 생겨나면서 그와의 연애도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된 저는 이전의 내성적인 사람에 머물지 않겠다는 심사인지 보란듯이 그 창고 사무실을 나와서 여러 사람들이 어울려서 일하는 직장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뭔가 희망에 타올랐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하나씩 단단히 만들어 보겠다는 열의가 용솟음쳤습니다. 그리고 전보다 월급이 조금 늘어났고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보여야 하다 보니 외모를 꾸미는 것에 조금씩 돈을 들여야 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조금 값 나가는 화장품으로 공들여 화장하고 제법 화사하게 차려입은 제 주위로 남자들이 조금씩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주위에서 저의 젊음을 유심히 바라보는 남자들의 눈길을 즐기는 순간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그에게도 새로운 기운이 들어찼던 것인지 중국집을 그만두고 번듯한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일을 시작했지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전처럼 혼자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와 협업하고 사람을 상대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뭔가 모를 소속감 같은 것이 가득 들어차기 시작했기에 지난날의 주변인이라는 느낌은 벌써 사라진 지가 한참이 되었습니다. 그는 손님을 상대하는 직업인 만큼 외모에 공을 들였고 전화번호에 저장된 여자 고객들의 전화번호도 늘어갔습니다. 좋은 건수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그 고객들에게 안내 전화를 한다는 고객 서비스 차원이었던 거죠.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는 그가 저에게 오는 연락의 횟수가 급격히 줄어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게 이미 다른 남자가 다가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 저는 고객으로 왔던 어느 영감의 꿰매에 빠져서 그가 혼자 사는 넓은 집에 드나들면서 한 번씩 용돈 비슷하게 돈을 받고서 잠자리 상대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는 그 집에 들어가서 아예 부부처럼 같이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영감은 얼마 후에 자신이 친하게 지내는 동생이라며 다른 늙은 남자를 그 집에 데려와서는 저와 함께 안방에다 밀어 넣었습니다. 그 동생의 무척이나 역겨운 행각을 다 들어주고 난 얼마가 지나자 또 다른 여러 명의 노인이 그 집에 하나씩 혹은 단체로 등장하며 저를 자신들의 잠자리의 도구로 마구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에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온 그 노인들은 다양한 밤 취향을 가지고 있었고 저를 애초에 그 집에 끌어들인 영감은 그들의 요구를 무조건 다 들어주어야 한다고 제게 강요했습니다. 저는 점점 제가 아주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이미 맛을 들인 명품과 엄청난 돈이 저의 이성을 이미 마비시켜버린 상태였기에 도리가 없었습니다. 물론 저의 삶의 방식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하며 우울한 기분에 사로잡히기는 했지만 그럴 때면 귀신같이 제 마음을 알아챈 그 영감이 저의 기분을 끌어올리려는 듯이 비싼 보석이나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돈을 마구 퍼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르는 노인들은 다들 제게 공손하게 사모님이라고 유독 강조하며 불렀습니다. 물론 그 말이 아주 코미디 같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음이 분명하지만 굴하지 않고 온갖 노인들이 그 집에 계속 드나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거절할 수 없는 요구를 다 들어주면서 아주 오래전에 빈 창고에서 종일 무료하고 외롭게 그 공간을 지키던 때의 갑갑함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뭔가 모르게 삶이 다시 역행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첫사랑으로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던 중국집 배달원도 문득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디에 있는지, 어쩌면 그도 저와 비슷하게 세상에 어디에서 이상한 나락으로 떨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안일하게 인연의 끈을 놓쳐버린 탓에 이전보다 더 수렁으로 되돌아간 것은 아닐까 하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이후로 18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저는 아직도 그 영감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저를 처음에 이 집에 들여 넣어준 그 영감은 죽어 사라졌지만 저는 여전히 이곳에서 다른 노인들을 상대하며 그들의 밤 수발을 당연히 드는 여자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저를 사모님이라 부르지요. 대체 제가 누구의 사모님인 걸까요?